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나수입니다. 오늘 약간 다른 컨셉. 오늘도 이제 그냥 책 추천이 아니다. 오늘 서로가 서로에게 책을 추천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철저히 서로에게 비밀을 붙이고. 촬영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절대 비밀에 붙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 그 전화를 하는데 내가 리뷰한테 추천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제가 한 평한테 하고 한 평이 리뷰한테 리뷰한테 하고 하고. 리뷰가 저한테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는 정했는데 어떤 책을 할지를 촬영 하루 전까지도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지금도 모르잖아요.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미리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왜? 비밀인데.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근데 나한테 추천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비밀로 하냐고. 그냥. 알려달라니까 알리기 싫었어요. 정말 1도 모릅니다. 저희는. 난 진짜 너무 황당하다. 아무튼 기대가 되죠. 너무 뭐가? 기대가 돼요. 아 그래? 나 너무 기대돼. 기대가 없으신가요? 아니 나는 좀 무섭더라고. 아 왜? 내가 리웨가 나한테 추천할 아 무슨 말 할지. 무슨 그렇지. 또 읽어야 되니까 이 추천하면은. 추천하면 읽어야지. 읽어야지. 그리고 확실히 읽을 수 있을 법한 책으로 골랐다. 내가 거의 막 4,000권의 후보들 중에서 4,000권이요? 엄청나게 후보 많았는데 알겠습니다. 그 중에 고심고심해서 골랐기 때문에 걱정된다 음. 걱정돼. 꼭 읽어주길. 알겠어요. 오케이. 해보죠. 누구부터 해볼까? 처음부터 해봐. 처음부터 안평행해. 요즘 내가 일단 안평의 요즘 상태를 고려했어. 오. 요즘 상태가 안평 요즘 뭔데요? 상태? 완전 하이 상태잖아. 완전 텐션 좋잖아. 완전 삶의 활력이 활력이 가득 가득 찬 상태고 어. 뭔가 되게 우울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고. 그렇지. 되게 있어요. 되게 그 꼴보기 싫을 정도로 지금 심지어 내가 별로 좋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통화할 때도 최고의 요즘 나날을 보내고 있고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다. 그냥 계속 기분이 너무 좋다. 야. 그 얘기를 거의 수십 분 동안 하더라고요. 수십 분. 오버가 심하시네요. 진짜 좀 심하더라고. 뭐가 또 수십 분 동안 하겠어요, 제가. 그 수십 분 동안 해가지고 내가 얘 어떤 이런 지금 좋은 상태를 고려했을 때 그냥 얘가 평소에 좋아하던 걸 추천하면 되겠다. 아주 오.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 어허. 왜냐면 얘가 좀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있으면 그에 맞춰가지고 뭔가 맞지. 책을 처방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내가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지금 뭐 아무거나 추천해도 그냥 읽겠다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번 촬영을 매우 부담 없이 준비를 그랬구나. 근데 안평이 평소에 좋아하는 게 몰입감이 강하고 어. 그런 어떤 소설이든 영화든 강렬한 이야기를 좋아하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이걸 옛날부터 안평한테 추천하고 싶었는데 어. 근데 이 책을 들어왔어. 귀신그랬다. 대박. 아, 나 읽으려고 했는데 아직 못 읽었어. 또 진짜? 마침 또 천씨가 쓴 책이니까 아, 천스홍? 여러모로 이제 천안평이랑 잘 어울리는 책이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었고 대박.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부터 나 안평이 되게 재밌게 읽을 책이라고 생각했어. 그러게.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어. 그러니까 이 천수홍이라는 작가는 타이완 태생이고 맞아. 얘가 또 타이완 또 좋아하거든. 아, 그러니까 맞지. 여러 두루두루 안평이 좋아할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타이완 태생의 어떤 작가 그 황인찬 시인의 추천 오. 그리고 이제 퀴어 소설이자 어떤 추리가 필요한 그치. 추리 소설이잖아. 그런 소설이기 때문에 약간 이게 미스터리. 꽤 두꺼워 보이지만 정말 금방 읽을 수 있는. 나 또 귀신 좋아하잖아, 귀신. 귀신 좋아하고. 귀신 좋아하는구나. 나 공평한 좋아하잖아, 공평. 그래서 되게 한평이 좋아할 만한 책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서 이거 되게 자신 있게. 근데 어떻게 보면 현이 읽을 법한 책은 또 아닐 수도 있다는 근데 생각이 이거 난 드는데. 되게 궁금했어, 이상하게. 그렇구나. 내 타이완 문학 애초에 낯설기도 하고 읽어본 적 그러니까.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그 찬송이라는 작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이 사람은 타이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베를린에 거주하고 있는 영화 배우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하고 번역가이기도 배우야? 한 그런 멋있다. 사람이야. 갑자기 너무 끌린다. 그런 분이고 이 책의 주인공인 천텐홍이라는 주인공도 이 타이완에서 태어났지만 지금 독일에서 살고 있는 설정이야. 뭔가 자전적인 어떤. 근데 그 사람이 그 독일에서 자기 애인을 죽인 거야. 살인을 한 거야. 그래서 살인죄의 그 제목으로 형을 살다가 이제 나온 거지. 화자야? 나야? 아니면은. 그러니까 화자가 되게 여러 명인데 일단 그 주인공은 그래. 아.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야. 아, 감옥도 이미 갔다 왔고? 감옥에서 이제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온 그거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너무 이 천수홍의 자전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진짜 사람을 죽였느냐. 진짜 그런 질문을 했어?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할 정도로 되게 이 사람의 실제 어떤 삶과 맞닿아 있는 배경이나 설정들이 많은 거야. 죽였대, 그래서? 죽였겠나. 근데 아무튼 그 주인공인 천태농은 누나가 5명이 있고 형이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7째야. 그러니까 천태농. 아, 막내. 그러니까 천씨 남매가 7남매인 거야. 그래서 이 소설에서는 그 화자가 계속 바뀌면서 첫째 누나부터 시작해서 첫째 누나, 둘째 누나, 셋째 누나, 넷째 누나 또 있고 뭐 엄마 아빠 이런 화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우리는 이제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왜냐면 각자의 서술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들을 바라보게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이 사람이 진짜 애인을 죽인 어떤 살인자일까?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혹은 이 가족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주변 인물들이. 근데 그 주변 인물들을 가족 각자가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게 다를 거잖아. 그치. 왜냐면 사람은 되게 입체적이니까. 그치. 첫째 누나한테는 되게 다정했던 사람이 엄마한테는 아니었을 수도 있고 그치. 막 이런 식의 가족 구성원이나 주변인들에 대한 어떤 추리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좀 해석해 볼 수 있고 이러면서 되게 퍼즐을 맞춰가면서 끝까지 읽게 되는 그런 소설이 가족의 비밀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이게 그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요즘은 아니겠네. 요즘은 아니지. 칠남매를 요즘은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되게 옛날 이야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지. 이 가족이 구성되는 어떤 시기부터 현재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되게 중국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반영이 되겠네. 그치. 근데 타이완이 되게 한국이랑 좀 비슷한 지점도 많잖아.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었고 이런 것들이 같이 흐르는 거지. 맞아. 그래서 그래서 어떤 되게 대만 현대사의 맞아, 맞아. 굴곡진 면면을 다 알 수 있다. 맞아. 이런 얘기 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뭐 동성애를 되게 단죄했던 시대적인 맥락 같은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고 타이완이 지금은 되게 퀴어 프렌들리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치. 한국보다 훨씬 그치. 낫지. 그때는 막 체포되고 이랬더라고. 그니까. 진짜 체포까지. 그래서 막 어떤 책들이 금서로 지정돼가지고 그런 어떤 것들을 몰래 읽던 사람들이 있었고 야. 막 그런 어떤 맥락들이 군데군데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변적이지 않고 정말 다 주요한 이야기로 다뤄져. 모든 인물들이 주요한 인물로 다뤄지고 와.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끝까지 읽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었다. 궁금하네요. 진짜. 그래서 너무 안평이 좋아할 것 같은 책이더라고. 읽어보고. 안 읽은 게 진짜 놀랍네. 그리고 그 독일에서 돌아온 그 주인공이 돌아온 날이 7월 15일 중원절이라는 날인데 그 날이 귀문이 열려서 모든 귀신들이 세상으로 나오는 그 날이었던 거야. 타이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되게 그 아시아의 어떤 미신적인 것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근데 그게 되게 나 새롭더라고. 우리가 해외 소설 읽을 때 대체로는 영미권 소설이나 뭐 유럽어권 소설들을 읽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는 해외 소설이라고 하면 거의 그런 쪽의 소설들만 떠올려 왔던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아시아권의 소설 읽었을 때 되게 우리나라의 어떤 전래동화인데 약간 이색적인 그런 걸 읽는 느낌이 나더라고. 뭐 뱀 잡는 사내가 나온다든지 막 그런 것들이 되게 새롭게 느껴지고 너무너무 재밌었어. 그러니까 특히 타이완이나 중국 소설 읽었을 때 그런 게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정서적으로 좀 더 가까운 느낌? 그치. 일본도 또 좀 다르거든. 일본 좀 다른가? 중국이 더 가까운 것 같아. 중국이랑 타이완이 나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뭔가 문화적으로 일본은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이 더 강한 것 같거든. 일본 소설들은. 도시에 좀 더 뭔가 새로운 어떤 뭐랄까 약간 버블 시대를 많이 다루던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네. 어떤 우리랑 느낌인지 다른 알겠어. 역사니까. 그 일본은 어떻게 보면은 지배자의 역사였고. 그러네. 지배자 아니니까. 중국은 그리고 되게 내가 느끼기에는 서민들의 이야기를 많이 다루는 것 같거든. 그래서 좀 결이 다른 것 같아. 그러네. 근데 약간의 장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등장인물이 되게 많고 일단 그 칠남매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외우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울 수 있다. 뭐 친척이라서 괜찮아요. 그러니까 천시니까. 그래서 천 넘어 이걸 다 적으면서 이 사람들이 읽더라고. 그리고 그 가계도가 이미 인터넷에 되게 많은 블로그에 각자가 다 정리를 해놔서 그 인물 가계도를 볼 수도 있을 테고. 와, 근데 정리를 해야 될 정도로 어쨌든 복잡하긴 하구나. 나도 정리했어. 그러니까 첫째 막 천 누구 야.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나올 때마다 정리를 하는 거지. 이게 그 챕터가 되게 잘게 쪼개져 있거든. 총 45개야. 와. 근데 그것들이 이제 계속 인물들이 돌아가면서 서술하는 그러네. 방식이고 한 챕터가 되게 짧아서 사실 금방금방 읽을 수 있어. 그냥 거의 에세이 수준 한 챕터가. 호흡이 짧겠네. 호흡이 되게 짧아. 근데 뭐 러시아 소설도 있는데 읽을 수 있지. 그럼 러시아 소설도 좋아하잖아. 한편이 되게 책을 빨리 읽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 되게 없을 것이다. 두꺼운데.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네 반응이. 뭐 나 되게 만족했는데? 짜증나. 근데 내가 컨펌 받고 싶어지냐고. 만족도도 난리. 짜증. 좋네. 이런 느낌. 제가 이제 리웨에게 추천한 책을 갖고 왔습니다. 너무 설레요. 고심 끝에 가져온 책은 바로 어머. 엉덩이에서 깔고 앉아 있었던. 이게 뭐야? 백상현 개웃겨, 벌써. 의 고독의 매뉴얼. 이 책 못 들어봤지? 들어봤는데 그 락강 연구원. 락강 연구하는 락강 바디오 일상의 윤리학. 락강이랑 바디우랑 이런 쪽을 공부를 하신 정신 분석학자. 인데 이분이 실제로 정신 분석 상담을 하기도 해. 난 한번 간 적이 있어. 상담실에. 궁금해가지고. 대박.
2015년에 나온 어. 책이거든. 난 이 책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되게 좋았어. 근데 왜? 방금 띠지에 적힌 문구를 읽었는데 어떻게 사라질 것인가? 사라지라는 건가요? 어떻게 완벽히 사라질 것인가라고 써있는데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고민했던 거는 리베가 이제 보통 읽는 책들이 소설이나 에세이는 많이 읽지만 약간 이런 철학적인 것이 가미된 책이면 좋겠다. 그런 걸 또 많이 읽진 않아. 뭐 다른 좀 결로 많이 읽으니까 조금 새로운 책을 추천하면서도 네가 읽었을 때 좀 저항감이 없고 좀 메시지 자체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면 좋겠다. 근데 이 책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세이이자 철학서이자 뭐 그런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락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긴 해.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그걸 연구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생각해보면 우리가 책이 어떤 책들이 나오냐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는 책은 물론 아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 그치. 그리고 어떻게 나아져야 되는지. 예를 들면 돈이라고 했을 때는 돈을 어떻게 많이 벌어야 되는지. 그리고 관계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관계를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확장과 어떤 부딪힘 같은 거에 대한 책들이 많은 것 같다? 근데 리브가 또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치. 어, 싫어하죠. 되게 극혐하잖아. 네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되게 맞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이 책에는 이제 고독의 매뉴얼이라는 제목처럼 진짜 고독에 대한 매뉴얼을 제시하는 책이야. 우와. 모두가 나아가야 된다, 확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약간 고독 그리고 홀로됨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락강과 그런 바디우와 이런 현대 철학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정신분석적인 이론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야. 서양 화가들이 그린 그림들도 같이 가지고 와서 어머. 풍요롭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너무 재밌어 보이는데. 그럼 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그치? 너무 좋은데? 응. 그냥 일방적으로 락강 이런 거 왜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 약간 추리소설식으로 서술이 돼 있어. 우와. 재밌는 포인트를 얘기하면 응. 그 바디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응. 존재는 사건을 금지한다라고 하거든. 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살던 대로 살려고 한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 살 때 처음 태어났어. 그러면 이제 보통 애기 이름을 미리 지어놓는 경우도 있잖아. 그치. 우리는 그 순간부터 호명되는 삶이란 말이야. 갑자기 너무 좋아. 너무 갑자기 좋지. 너무 좋아. 좋지. 벌써 너무 좋아. 영업됐지. 호명되는 삶이란 말이야. 체리왜 이렇게 말한단 끝없이 말이야. 호명되네요. 태어나면 아빠가 체리왜 나와. 앉아. 이렇게 산단 말이야. 아빠 온 것 같아. 어떤 부모로부터 태어난다는 거는 그 부모의 생활 양식을 가져온다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어떤 세계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자 어떤 만들어진 지식 체계란 말이야. 그래서 정신분석학에서 보통 정신분석 상담을 받으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부모 얘기란 말이야. 맞지. 부모 얘기를 그렇지. 계속 해야 돼. 어릴 때 어떻게 부모와의 첫 기억이 뭔가요? 엄마 아빠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나요? 이런 것들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야. 어쨌든 꼭 부모라고 표상될 수도 있지만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외부로부터 끊임없이 들어오는 어떤 고정관념과 지식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체계가. 지금 너무 좋아. 지금 이 말들이. 이 문제 제기가. 너무 좋아.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결국에는 그걸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도 없는 방 안에 혼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단절하지 않는다면, 그 세계라는 것은 이미 조성되어 있는 지식, 그렇지. 조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으로 벗어나서 완전히 우리 홀로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야. 미쳤다. 진짜 좋지. 너무 좋다. 근데 전혀 몰랐던 책이야. 나도. 그래서 내가 엄청 고심했어. 와. 왜냐면 우리가 아니, 책을 어제 말해도 나 모르는 책인데 왜 비밀로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보통 이제 평균 독서율이 1권이잖아, 1권. 그치. 0.몇 1년에. 권, 1년에 1권이니까. 근데 책을 많이 읽으니까 모르는 책을 가져오고 싶었어. 와. 아니, 그게 어렵긴 하더라. 뭔가 얘가 없을 것 같은 없을 책? 것 같아. 안 맞아. 읽어야, 안 읽었을 것 같은 맞아, 책을 맞아. 가져오기가. 와, 근데 진짜 안 읽었을 것 같은 책이야. 없어. 몰라.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야. 우리가 아무 사건 없이 있으면 그냥 살던 대로 산다는 거야. 밥 먹고, 차 마시고, 뭐, 커피 마시고, 뭐, 그냥 자고. 맞아. 하는 건데, 벗어날 때 처음 나오는 게 해프닝이야. 예를 들면 지나가는, 같이 함께 걸었어. 근데 내가 옆에 걷는 사람의 속눈썹을 봤어. 그건 해프닝이야. 근데 거기서 고도구까지 강하는 길이 첫 번째가 해프닝이 벌어졌을 때 그 해프닝을 사건으로 뭔가 언어화할 수 있는, 명명할 수 있는 어떤 주체성인 거야.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속눈썹을 봤어. 그것이 아름다웠어. 어떤 매혹의 순간을 사건으로 만드는 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은 환상이라고 해. 환상을 갖는 것. 진정으로 매혹되는 것. 근데 그 다음은 그 사람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다음은 보통 연결을 이야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가간다, 어.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사랑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 사랑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해야 될 것은 타자와 나 사이에 있는 국경이 존재한다는 것을 정확히 인지하는 것. 국경이라니 미쳐버리겠네요. 타자가 타자로서 존재하고 우리는 영영 맞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고독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미쳤다. 라고 이야기한다. 어떻게 쟤 더 고독해지는 거 아니야? 지금도 지금 인간관계가 지금 흔들리는데. 나 지금 너무 삶의 내 가치관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걸 읽으면서 미쳤다. 아 이거다. 미쳤다. 왜냐면 내가 이 책을 사고 나서 종종 읽어보거든. 어. 요즘에 내가 좀 이거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얘는 왜 이랬는데 도대체? 홀로 될 생각이 없는데. 아 나는 홀로 될 생각이 항상 있죠. 요즘 홀로 더 지내잖아요. 홀로 지내서 홀로 지내면 고독하게. 이 고독의 매뉴얼이 필요했어 내가. 왜냐면 왜냐면 고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어떻게 하면은 나은 방향으로 홀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탐색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적 기반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와. 나한테 동의가 되는 책이었어. 대박이네. 그래가지고- 그건 진짜 좀 설득이 된다. 진짜 너무 좋다, 야. 그래서 나는 또 이제 체리웨이의 어떤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어떤 정신분석학적 측면, 어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틀 같은 것으로 벗어나서 진정한 나로 나아가는 방향에서 이것이 정말 좋을 것이다. 너무 좋다, 벌써. 그치? 미쳤다. 아 정말 만족스럽군요. 당장 주문하면서 바로 밑줄 그으면서 읽고 싶은. 거짓말. 진짜. 도서관에 대출 신청할 때. 그리고 이 작가가 그 강연도 했었거든. 이걸 기반으로. 물론 되게 어렵긴 해. 락강이나 이런 어떤 기반이 없을 때 읽기가 쉬운 책은 아닌데 정말 깊게 한 줄 한 줄 밑줄 치면서 읽어도 좋은 책이어서. 그니까. 나 추천하고 공부하면서 읽는 책 좋아하거든. 맞아. 근데 얘가 또 그런 학술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치. 그런 또 지적 활용심이 또 제가 많기 때문에. 정말 딱 맞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고독의 매뉴얼. 매뉴얼. 완벽하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그것도 좋다. 드디어 대망의 리웨가 션에게 추천하는 책. 바로 짜잔. 좋은 책인 것 같네. 사실 나도 이거 나오자마자 사놓고 계속 이제 약간 집중해서 읽어야지 생각하고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 약간 이것도 추천 후보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었다? 근데 너무 추천할 만하다고 생각했어. 왜냐면 이 브라이언 딜런이라는 작가가 일단 아일랜드 태생이야. 션이 또 아일랜드 작가들에 대한 또 일단 또 좋은 선입견이 있잖아. 아일랜드 작가면 일단 믿고 보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마음에 들었어. 더블린에서 이제 자라난 소년이야. 되게 호감이다. 그 와중에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어떤 영국의 식민지 어떤 태생으로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예민한 자신의 감수성을 벼려나간 어떤 문학자가 쓴 에세이에 대한 에세이야. 그래서 당연히 엄청 유수의 에세이스트들이 막 등장하지. 여기에 막 수전 손택, 뭐 제발트, 막 벤야민, 막 울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롤랑 바르트 이런 사람들도 다 들어오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에세이들을 받아들였는지 이거에 대한 자신의 숙이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브라이언 딜런이라는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어떤 에세이의 스타일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에세이인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리지 않고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굉장히 꼼꼼하고 집요하게 관찰해서 그것을 제대로 묘사해내는 그런 작가들을 사랑하거든. 그래서 그런 작가들이 많이 나와. 본인도 그렇게 쓰려고 하고. 근데 그런 특징이 션이 좋아하는 어떤 글의 특징들과 매우 맞닿아 있다. 그래? 그런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션이 뭔가 허투루 이렇게 쓰는 뭔가 모호한 이런 것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꼼꼼하고 되게 성실한 묘사와 관찰 이런 약간 것을 날 서 있는. 날 서 있는. 맞아. 당연히 날이 서 있지. 그렇게 꼼꼼하려면 날이 서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민한 감수성과 이 엄청난 집요한 관찰의 결합으로서의 에세이가 진정한 에세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 문장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잘 알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우리가라고 하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읽는 어떤 에세이들에서 엄청나게 섬세하면서도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에세이를 발견하기가 쉽지만은 쉽지 않거든. 않지, 그치.
근데 그것의 중요성과 가치를 엄청 역설하는 책인 거야. 근데 그 와중에 되게 솔직해. 진짜? 자신의 불안과 엄청 요동하는 나의 감수성? 근데 내가 어떻게 내 자아를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고 엄청 우울증 속에 이제 젊은 시절 많이 나기도 하는데 자신의 그런 이야기도 엄청 그냥 솔직하게 풀어놓는 거지. 그럼 에세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얘기도 하는 그런 복합 에세이네? 맞아. 그래서 이 챕터들이 다 땡땡에 관하여라고 시작돼. 뭐 에세이와 에세이스트에 관하여, 기원에 관하여, 에세이즘에 관하여. 그러니까 본인이 재밌네. 에세이즘이라는 것도 얘기를 하거든. 근데 션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산문형 인간이잖아. 그래서 에세이즘이라는 그 산문즘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산문이란 뭘까? 이거를 이 책에서도 얘기해주고 거기에 비춰서 내가 생각하는 산문은 뭐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되게 숙제를 주는 책이네. 그렇지. 영업이 좀 되고 있나요? 좀 생각해봐라. 나는. 약간? 굉장히 그 문장의 리듬감과 어. 이 작가가 되게 중시하는 게 스타일이야. 작가에게는, 쓰는 사람에게는 스타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 근데 그 주장 자체가 나한테는 되게 새로웠어. 왜? 왜냐면 보통 우리가 에세이에서 중요한 것은 메시지 아니면 어떤 주제, 다루고자 하는 어떤 사안의 본질 막 이런 것에 더 치중하기 쉬운데 이 사람은 사실 형식을 되게 중시하는 사람인 거지. 구두점을 어디에 어떻게 찍을 것인지. 근데 그건 되게 영어로 글을 쓰는 사람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하다. 그럴 수도 있다. 호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글 자체, 문장 자체의 리듬감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이런 것 자체를 거의 탄미주의적일 정도로 탐구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그런 주장을 되게 엄청나게 유려하게 전개한다는 점에서 나는 문장이 되게 좋았어. 이 책에. 그래서 그냥 문장 읽기에도 너무너무 좋아. 번역도 너무 잘 돼 있고. 이 사람이 가장 열광한 작가가 롤랑 바르트였다. 맞아. 그래서 바르트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 바르트 얘기랑 내 삶의 이야기를 다 접목해서 하는데 그게 막 과하다거나 엄청 밀도가 너무 높아서 좀 힘들고 이렇지가 않아. 되게 담담하고 솔직하고. 어떻게 이런 책을 쓸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와중에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쓴 거니까 그 사랑이 되게 많이 느껴져. 이런 얘기를 해. 내가 결국에 너무너무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사실은 이 책들 때문에 살아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 말은 참 좋다. 내가 결국에는 이 책들이 나를 살렸구나 라는 것을 되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오랫동안 막 피해 다녔는데 결국엔 내가 책들 때문에 살아왔구나. 책이 나를 왜 살리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쓰고. 그러니까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사실 읽으면 그냥 너무 좋을 수밖에 없는 책이기도 해 사실.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가네. 그리고 후흡도 되게 짧기 때문에 뭔가 단상처럼 읽을 수도 있고 에세이에 대한 에세이론처럼 읽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작가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어떤 통로로 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읽어본 작가에 대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가에 대한 평가와 이 사람의 평가를 비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치, 모르는 그치. 작가라면 소개받을 수도 있겠네. 그치. 그러네. 되게 좋은 소개하기 위한 창구이기도 해. 근데 이 책 알지 않았어? 알지. 들어봤지? 안 읽어본 것뿐이지. 안 읽어봤지. 그리고 에세이라는 그 장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하나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책이기도 해. 이 브라이언 딜런이 보는 에세이는 엄청나게 정밀한 형식과 미학적인 완성도를 갖춘 동시에 그것을 해체하는 그것이 에세이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기도 하네. 그러니까 그러네.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뭐 요즘에 뭐 많이 에세이를 보지만 정말 와닿는 에세이는 적어서 그런 것들을 갈아내서 읽는 것이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물론 내가 한 거지만 그 얘기는 내가 한 거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 에세이를 가져왔다는 거는 조금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어떤 시도이기도 한 것 같아서 맞아. 재밌겠다. 되게 뭔가 그 가이드가 되겠다. 좋네. 빌려주시나요? 빌려드릴까요? 아예 집에 있어요. 심지어 있는데 안 안 읽었어. 읽으지. 집에 있는데 안 읽은 책이 원래 많잖아. 진짜 리웨가 또 재밌게 읽은 것 같아. 왜냐면 진짜 밑줄이 많고 메모가 많네. 왜냐면 리웨가 원래 끝까지 잘 안 읽거든요. 보통은 끝까지 읽지 않잖아, 제가. 그치 완독이 잘 안 되긴 대충 하지. 파악했다. 근데 이게 이러면. 지금 거의 끝까지 지금 인덱스가 붙여져 있는 걸로 맞아, 봐서는. 그래서 약간 영업이 되네. 아주 아름다운 책이야. 진짜로. 잘 읽어보겠습니다. 저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빌려드리겠습니다. 책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그러네. 진짜 잘 나왔다 표지가. 그래, 너무 예뻐. 그리고 판본도 되게 이게 두껍네. 이게 표지가.
결국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좋은 책을 알아볼 때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그치, 작용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작용해. 어떤 폰트를 썼는지. 맞아. 그러니까 이걸 책을 만든 그치. 어떤 편집자나 음. 어쨌든 그런 사람들의 어떤 감각 같은 것을 엿보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가지고 그치. 무시하지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나도 사귄 거기도 해. 이게 예뻐서? 예쁘니까. 예쁘면 사게 되지. 좋네요. 음. 오늘 뭔가 대체로 영업에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되게 많이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추천하는 거 괜찮네. 괜찮은 것 같아. 우리 실제로 진짜 아무도 모르고. 그리고 좀 더 고심하게 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맞아, 그치. 사실 채널 수록 구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모르니까 그냥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책 추천해야지 하는 건 있는데 우리는 좋은 책 추천해야지 플러스 얘가 좋아할까? 약간 이런 걸 더 고민하게 되니까 그리고 얘가 안 읽은 거, 안 읽은 거. 맞아, 재밌는 것 같아요. 항상 추천할 책들은 굉장히 많아. 그치. 뭘 언제 어떻게 추천할지만 달라지는 거지. 찍을 수만 있다면 맨날 찍을 거야. 그럼. 저희가 한 달에 하나씩 찍고 있긴 하지만. 뭐 이것도 읽어보세요, 저것도 읽어보세요 했었던데 난리 막. 그치. 온 동네 맞아. 사람들 불러가지고.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들었다면 읽어보시면 읽어보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도 영업이 되었길. 저희는 항시 정말 좋은 책들만 추천하기 때문에 항시 되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요. 맞아요. 네네네. 너무 좋네요. 다음 달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가을에 만나요. 안녕.